요런 애들이 상장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저희가 통신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K텔레콤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이전 영상에서도 다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요거만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SK텔레콤 뭐 분할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분할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일단 분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공유한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이 14일 간담회를 통해 갖고 분할 개요와 목적,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후에 유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존속법인과 반도체 및 또는 뭐 새로운 뉴 ICT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설 법인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죠. 분할 비율 같은 경우는 6대4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12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주주총회를 거치고요. 11월 29일 날 재상장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5G 기반의 AI 전문 업체로 진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T 투자회사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CT 투자 전문 회사로서 진행을 하겠다. 거기에는 뭐 반도체가 있고요. 라이프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 ICT가 있는 거겠죠. 요거는 밑에 보면은요.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텔레콤 종속법인으로 해갖고요. 요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신설과 존속. 그래갖고 여기서는 뭐 SK텔레콤이나 좀 브래드맨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올 거고요. 일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포함해갖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경호업체죠. 캡스 경호업체.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11번가랑 똑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SK텔레콤에 갖춰져 있던 요런 부분들이 요런 애들이 상장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선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텔레콤 분할 개요를 좀 표로 보면은요. 일단은 뭐 SK텔레콤 밑으로는 AI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G 유무선 통신 거기다가 AI 기반의 구독 서비스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거고요. SKT 쪽으로 넘어가면 신설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ICT 투자 전문 회사 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우리 일정을 좀 보면은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지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주주 확정일이 7월 16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 여기죠. 그 다음 매매가 거래가 정지가 되는 게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 한 달 동안 매매가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요 사이에 신규 배정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할 기일이 잡고 29일 날 11월 29일 날에 상장이 된다, 재상장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정지되기 이전에 물량 정리를 하고 재상장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추천이 나왔다 리포트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구독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할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일단은 SK텔레콤 존속법인입니다. 존속법인 매출액 전망 같은 경우는요. 구독이라든지 유무선 통신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보면은 꽤 늘어나는 부분은 나오죠. 5년 정도 지나면은 많은 성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요 빨간색 구독 부분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신설법인 투자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은요. 일단 반도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가 상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것도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순 자산 가치가 26조입니다. 그런데 이 26조가 SK텔레콤 밑에 있을 때는 그 자산 가치를 평가를 냉정하게 못 받았던 부분인데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자체 평가 또는 뭐 가치 평가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받게 된다. 주목을 받게 되니까 얘네들이 상장이라는 또 다른 IPO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플랫폼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뭐 해외 K 그 콘텐츠 수요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11번가 그 다음에 뭐 원스토어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다운받는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오프 융합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서 ADCAPS라고 좀 ADCAPS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IPO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전에 SK텔레콤 밑에 있는 요런 것들이 평가를 잘 못 받았지만 얘네가 분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들어가면서 IPO를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신설법인 순자산 전망 가치는 75조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겠죠. 뭐 간단하게 표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LG U+에서 OTT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콘텐츠로 간다라고 하면 그 콘텐츠 제작했던 로얄티라든지 아니면 그 컨텐츠를 갖고 왔을 때 내는 비용들 이런 부분이 우리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토종 OTT 이런 부분과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LG U+랑 CJ랑 이것 때문에 조금 갈등을 겪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뭐 말씀만 드렸듯이 뭐 넷플릭스는 워낙에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LG U+가 조금 할인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가격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토종 OT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다들 아시죠? 해외에 나가면은요 삼성폰 굉장히 쌉니다. 근데 한국에선 삼성폰 되게 비싸죠?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CJ EMN에서 이건 좀 불공평하다, 우리도 대우를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오면서 결국 블랙아웃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LG U+ 입장에서는요 송출 중단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 상대방에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까지 된다라고 하면 굳이 CJ, ENM을 뭐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뭐 LG U+는 그렇게도 조금 배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를 맛본 국내 PP의 국내 IPTV 상대로는 적정 프로그래밍 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갈등은요, 모바일 IPTV 서비스로도 벌어졌지만 근본적으로 모바일 IP뿐만 아니라 그 적정 프로그래밍 대가에 대한 PP 콘텐츠 제값 받기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OTT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넷플릭스 있고 디즈니 있고 애플도 들어올 거고 아마존도 들어올 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조금 프리미엄을 주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조금 특혜를 주더라도 굳이 내가 니랑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심리가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OTT가 바로 국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 시장이 콘텐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국내 유통 구조에는 관심이 없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예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유통 구조와 분배 구조, 시장 구조도 선진화돼야 된다라고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대가 갈등이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원, 저작권료에서도 좀 갈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잘 해결이 돼야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쌍방이 조금 성장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외국 OTT 채널들만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은 한번 좀 잘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장기간 된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OTT, 다른 국내 토종 OTT 쪽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우리나라 OTT 사업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고요. LG U+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눌림이 왔을 때 그때
대응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아싸리 레벨업을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겠지만은 내가 공격적인 접근을 원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잡아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요 라인에서 내가 차근차근 잡아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려나가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KT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흐름을 체크해 보면은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변동성에서 조금 위험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격적인 자리는 여기겠지만 보수적인 영역은 이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봐주셔도 글쎄요.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 그 다음에 요 라인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조금 분할로다가 매수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요. 10월이죠. 10월에 정지가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K텔레콤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하거든요. 여름아 계좌를 부탁해라는 이벤트 VIP 회원님들을 위한 이벤트거든요. 1년에 36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요. 깜짝 이벤트 방송반 깜짝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을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주말에 너무 많은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3일 정도 연장을 했으니까 이 기간 놓쳤다. 그래서 실망하셨던 분 뜻밖의 행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놓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문의를 남겨주시느냐.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아이디 HBTV1004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요거 입력하고 나서 밑에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오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대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